예, 안녕하세요. 말하자면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얘기는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극우스럽고 전쟁광스럽고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이제 오늘 오셔서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잠옷 멋지게 들리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나, 그 재주를 한번 충분히 감상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쭙겠습니다. 이게 문맥이 같은데 저는 이걸 이제 전체주의 3종 세트라고 부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상대방은 평양과 연관 있고 베이징과 연관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어마무시한 라비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국제적 프레임을 갖고 놀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여기서는 그냥 내부에 지금 내부에서만 보면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적화가 됐던 혹은 그러니까 불그레한 코리아 연방이 됐던 그러니까 기존의 분단을 허물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기존 70년 묵은 분단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좀 색깔이 이상하니까 트럼프 아저씨 여기 좀 푸시해서 문재인 좀 혼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하나의 서울, 베이징, 평양으로 연결되는 3종 세트로 봐야 되고요. 그럼 이 3종 세트 이름 뭐라고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종 세트랑 싸운다라는 의지를 명확히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실 전체 드리는 말씀은 그걸로써 전체가 된 키워드고요. 이걸 그래서 저는 전체주의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이죠. 우리가 반동이라 그러면 어감이 안 좋죠. 그러니까 빨갱이만 쓰는 소리예요. 백모 저거 전향 안 해갖고 여전히 빨갱이 용어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 텐데 이게 사실은 빨갱이만 쓰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거꾸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 체제부터 펜스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펜스 연설문에서도 10월 4일날 허슨 연설문에서도 그러니까 등소평 체제부터 쭉 그래도 개혁 개방, 인권의 확장, 개인의 확장으로 나가다가 시진핑 때 갑자기 빠꾸라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방향이 전체주의예요, 보면. 이게 그냥 중화패권주의가 아니에요, 단순히. 일단 첫째 보면은 이 방식을 보면 이게 펜스 연설에 계속해서 나오고 고든 창이 이거를 용어를 바꿨어요. 펜스 때는 all of the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 총력을 다하여. 근데 고든 창은 이걸 all of the state. 국가 총력을 동원하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 체제니까 이게 대학이 됐건 기업이 됐건 이른바 민간이 됐건 언론이 됐건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세계 질서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교란하는 그런 게임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1:1 때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1:1 때는 이제 난사군도와 같은 그런 황당한 짓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트 트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차관 떡거물. 그러니까 부패한 개발도상국 지배자한테 가서 차관 한 5조 쓰시죠. 그러면 인마이 포켓으로 한 2천억, 5천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한 개도국에 가서 차관 떡검을 주고 그걸로 코 꿰가지고 부슈가 다음에 이제 항만 같은 거를 차지하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그런 식의 방식들을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1:1 때는 겉으로 드러나서 요란했던 거고요. 진짜 무서웠던 도발은 뭐냐면 이게 북의 핵과 미사일이죠. 제가 세뇌 탈출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핵실험 6번 중에 4번이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있었고,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이 핵기술이 이제 더모니큘리어, 그러니까 원폭으로 가면 이게 이제 제너레이션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열이라는 건 이제 수폭 융합, 핵 융합이고 원폭은 핵 분열인데 두 개를 섞어서 쓰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사이즈에 의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핵폭탄이 나와요.
그 기술이 완성된 게 시진핑 체제 때예요. 한 30번 정도의 유의미한 미사일 실험 중에 25번이 시진핑 체제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까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OL 감시 체제죠. 조지 오웰의 1984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OL 방식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오웰리안. 그러니까 저게 오웰리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 사회 신용 시스템, 소셜 크레딧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감시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평점을 매겨서 평점이 부족한 사람은 문 밖에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느 정도 이런 멘탈이 어느 정도까지가 있냐면 요즘 쟤들이 재밌는 개념 제품이라고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 화장실에 그 화장지 디스펜서 한 번씩 내릴 때마다 찍찍 나오는 거 거기에다가 홍채 인식을 넣어갖고 그러니까 이럴 땐 일부러 좀 쌍스럽게 말을 해야죠. 한 달 동안에 박성현이가 똥닦기로 몇 장을 뽑았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왜 평균보다 20% 이상 뽑았어? 너는 회사에 애사심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모든 분야를 그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디지털 토탈리테리아니즘이죠.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1984에서 그렸던 동물농장에서 그렸던 그 시스템을 PC와 컴퓨터와 디지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진짜 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주의 반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북한은 뭐냐면 종교성을 내세운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입니다. 제가 전체주의를 꽤 하시는 분한테 저 대량학살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영어 학문적으로 있어요. 데모사이더. 사이달이 사람 잡아주는 걸 사이달이라고 그러죠. 호머사이드 그럼 살인. 매트리사이드 엄마 잡아 죽이는 거. 패트리사이드 그러면은 아버지 잡아 죽이는 거. 그러면 허미사이드 그러면 살인. 근데 데모사이드 그러면 떼죽임이거든요. 때로 잡아 죽이는 거. 얘들 기본 단위가 100만 1000만이니까. 기본 단위가 7자리 8자리. 그럼 때로 잡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모사이드 토탈리테리안 컬트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데모사이드가 뭔지. 그 제노사이드 아니냐. 그래서 제노사이드는 종교나 인종으로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캄보디아 크메르주가 잡아 죽일 때 인구의 4분의 1을 순식간에 잡아 죽일 때 한 2년 만에 잡아 죽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1250만 명을 2년 만에 잡아 죽인 거예요. 4분의 1 이상을. 그때 잡아 죽일 때 그럼 종교 달라서 잡아 죽였냐 언어 달라서 잡아 죽였냐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때로 잡아 죽인 거죠. 그래서 데모사이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란 말이에요. 저게 한 700만 정도로 추정이 돼요. 해방 이후에. 왜냐면 이 연조가 기니까 이게 기본 나가리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게 특징이 뭐냐면 이때까지 모든 공산계 전체주의는 종교가 아닌 척해요. 전체주의 기본적으로 피바다 속에 공동체와 구원이 있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극우 같으면은 민족을 내세운 피바다 속에 구원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고, 공산계 같으면 계급을 내세운 피바다 속에 구원과 공동체가 있다라는 일종의 피바다 구원 신앙이에요, 저게. 그런데 다른 전체주의들은, 북한을 제외한 다른 데는 종교가 아닌 척해요. 유독 북한만 종교래, 자기들이. 영생하시는 수령님이고 민족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건 지상에 강림하신 신이잖아. 거기다 이 메시아, 민족 메시아성이 생물학적 유전자를 통해서 전해져 또. 그것도 남성 유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희한한 그 종교성을 갖고 있어, 얘들은 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가끔 얘기 드리면 여기 자료 계신 것 중에 10페이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정리한 북한 김일성 영생교의 교리입니다. 그 저는 사실은 기독교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북한 체제의 종교적 성격에 대하여 혹은 사교적 성격에 대하여 이런 논문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민족 메시아로서 조선 땅에 강림하셨다. 우리 조선민족에 부여하신 사회정치적 생명, 소시오폴리티컬 라이프로 영생하신다. 김일성 그 영생교 교리에 의하면
우리의 개인의 생물학적 생명은 의미가 없고 수령이 부여하신 사회정치적 생명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동분자를 때려 죽인 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생명을 죽인 게 아니니까. 오히려 사회정치적 생명을 복도둔 거기 때문에 생명 친화적 행위가 돼요. 이게. 그 또한 대대손손 위대한 혈통을 통해 신성이 이어진다. 그 다음에도 황당해요. 조선민족에게 신이 강림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부터 조선민족은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이기 때문이다. 80만 년 이전부터 조선 땅에서 호모 이렉투스가 진입해서 조선 땅에서 매우 고귀한 호모 사피엔스로 자체 진화했다. 이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의 이름이 조선민족이다. 이거 지금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교리를 갖고 있는 이게 사교교리라고, 이 사교교리.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저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라고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좀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면 너무 먹물스럽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영생교. 여러분 저희들이 영생하는 수령님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전체주의고, 그 다음 문재인 586 집단은 뭐냐면 유사전체주의와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김일성 영생교 옹호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유사전체주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 조작이죠. 그러니까 여러 농수에서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공포 숙청하고 여러 사람이 자살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김일성 영생교 옹호는 결국 친중반 및 코리아 연방 만들겠다. 이걸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전체주의 3종 세트죠. 이게 같은 한 무더기 적이라고 이게. 그러면 지금 야당이 우리의 상대방은 이 한 무더기의 적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에 대해서 찬성을 지지한다라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내줘야 되고, 언론은 그걸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해방만이 유일하게 참된 CVID의 길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국에 얘기를 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 친전체주의적 성향들을 사회의 정신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성향을 쓸어내야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여기서부터 줄 세워갖고 30명이 딱 저희 끝까지 줄이 서면 100만원 숟가락 놓고 놀러 다니면 돼요. 저는 원래 그거 하던 놈이니까, 원래 그렇게 혼자서 잡놈으로 노는 놈이니까 저의 로망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약장사를 해야 되냐고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새 반문연대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반전체주의라는 슬로건을 해갈 거냐, 반문이라는 슬로건을 할 거냐. 오늘도 이거 가지고 누구랑 한 30분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냉정해져야 돼요.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거는요, 분단이 유지된다. 70년 묵은 분단이 유지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국회의원이면 우리 사회 최강의 특권 집단이잖아요. 그 특권적 지위를 특권 게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사회의 이른바 보수를 표방해온 야권의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미중 전쟁 심각해. 저거 한 20년에 걸쳐서 아마 중국 길들이기 일어날 것 같아. 그 다음에 북한 해방? 저게 지금 김정은이가 완전히 딸랑딸랑거리면서 베이징 가고 난리가 아니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미국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 결판질러 간 건데 만나야 된다면 저거 자기 핵무기 리스트 그 다음에 사찰 허용 2개 패키지로 묶지 않으면 만날 수 없을 거야. 굉장히 숨가쁜 상황인데 옛날에 공자님이 중국의 모든 강은 구불구불 휘어도 결국 동쪽, 그러니까 서해나 남진해로 흘러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북한 해방이라는 게 지금 트럼프가 지그재그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이런 얘기를 접수가 안 돼요, 접수가. 우리가 이른바 친박이라 불리는 사람, 우리가 혹은 이른바 내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진짜 보수의 아이콘이라 그러는 김모 의원, 또 다른 김모 의원, 그 다음에 굉장히 사납게 요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조모 의원, 이런 사람들도 접수가 안 돼, 접수가 이런 관점은.
그러니까 그 동네만 들어가면 기본 관점이 70년 묵은 분단 체제 아래서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특권 집단으로서의 특권층으로서의 국회의원 게임할 거냐. 그거 외에는 다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전제로 깔고 냉정해져야 되니까. 그럼 우리 뭐 할래? 이걸 전제로 깔고 뭐 할래? 그걸 고민해야죠. 제가 증거 하나는 왜 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야, 그 백모 네 말이지? 아니야. 그 사람들도 다 머리 있고 똑똑해. 너보다 뭐 다 잘난 사람들이야. 그 말 맞거든요. 근데 제 증거 4개만 더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우리 저기 핵 문제에 대한 그 어디죠? 저기 뭐야 저거에 그 자한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작년에 정리되어 있는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하고 그건 말을 약간 흐렸는데 미군인지 뭐 미국이 어디한테 줘서인지 전술핵 운영인데 이걸 제가 세월탈출에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갖고 이거 못 막아요. 여기는 세월호만 깔아앉아도 정권이 흔들리는데 저기는 핵으로 두들겨 맞아서 100만 명 죽어도 정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핵이 아니라고요. 너희 핵 가졌어, 우리도 핵 가져. 핵 쌤 이거 안 된다고요. 거기랑. 자기 주민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성이 제로인 애들하고 어떻게 핵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냐고요. 두 번째, 전술핵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그 군사학적으로 그 두어 번 얘기했지만 전술핵과 전략핵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의미가 없어졌냐? 전술핵은 5만 톤까지인데 미국 무기체제로 보면 5만 톤까지인데 얘가 지중 폭발을 해서 파괴력이 폭발력에 20배가 나와버려요. 100만 톤 전략핵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 운영 방식이 전술핵을 빼갖고 자기가 본토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전략 무기에 실어서 B2나 이런 데 실어갖고 쳐버리는 방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한반도에 미군 전술핵 운영해 주세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 때 지금 그 다 곰팡이 쓸은 개벽 따고 뜯어먹는 소리냐고 이게. 그게 야당이 적게임할까 되냐고. 증거 2번. 가만히 야당을 대변하는 유튜버들이나 야당을 대변하는 논객들의 논지를 보세요. 결국 뭐냐면 부시 때요. 그 노무현하고 어마무시하게 대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면박을 주고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거의 반공개적으로 돌아가신 고 박세지식 통해 가지고 막 이른바 시민판 급조해서 그냥 치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크리스천 커뮤니티, 기독교 커뮤니티 통해서 바로 그냥 치받고 어마무시했었어요. 부시 노무현 관계는. 미국 정부가 내놓고서 노무현을 밟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야권, 지금 자한당이나 뭐 이런 야권 사람한테 익숙한 게임은 그거예요. 분단이 유지되는 데서 색깔 이상한 대한민국 정부 들어왔으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밟아주세요 이거예요. 그럼 자기는 보수팔이 쉽게 하잖아. 그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트럼프 개객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증거, 그 두 번째 증거라. 세 번째 증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중에 전체주의 3종 세트를 엮어서 게임을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김모, 조모, 어쩌고저쩌고, 뭐, 신모, 아무도 없어. 네 번째 증거. 들어보세요. 자, 저는 트럼프파가 아니에요. 제가 트럼프파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걸 문명의 힘, 문명의 추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 정도까지 일 벌렸으면 나머지는 결국 구불구불 가더라도 흐를 대로 흐른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기도 겁나겠지. 마지막 버튼 누르는 거.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순식간에 뭐 여러 명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데 겁나죠. 그 고민이나 수순을 가만히 보시라고. 처음에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가는 척 하다가 미중전쟁 딱 스타트 걸고 나서 딱 힘받으니까 그 다음엔 야, 너 목록하고 사찰 오케이 2개 갖고 와. 아니면 너 안 만나줘.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목록과 사찰 2개 갖고 와. 그게 첫 계단이 아니라 그게 계단 다예요. 그게 계단 다예요. 무제한 사찰하고 목록 내면 그게 계단이 이만큼 다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계단 한꺼번에 점프해서 안 올라오면 너 안 만나 이러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수순을 얼마나 잘 맞춘 거냐고. 요번에 매티스 날리는 것도 보세요. 11월 6일 날 그 중간선거에서 미 상원 딱 한 2색 더 벌었죠. 확보하고
그 다음에 12월 한 중순쯤 되면 리 씨가 외교위원장, 그 다음에 인호프가 물론 액팅 그 위원장은 했었어요. 그러나 정식 위원장과 액팅 위원장 다른 거 아니에요. 정식 위원장하고 하원 군사위원회의 걔는 거의 매파 공화당이랑 똑같은 친구예요. 아담 스미스 딱 들어오고 하니까 바로 매트스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순을 맞춰서 한다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 사람 뭔가 이게 수순 맞추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민이 어디로 갈지 몰라도 이걸 짚는 사람을 제가 정치인 중에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반문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저거 약발 떨어져 가고 누가 봐도 시간이 갈수록 이거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하면은 다 숟가락 들고 이제 정치하겠다는 놈은 전부 다 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게임도 있어야 돼. 근데 우리 핵심 세력의 게임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게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날도 춥고 여기 와서 참가비도 못 받으셨고 2만 원, 3만 원 참가비도 못 받으셨고 재미없는 자리에 조금 있으면 공기도 텁텁해지는데 이 좋은 날 한나절을 깨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왜 사람들이 모여서 한나절을 깨먹냐고. 마음이 갈급하고 뜨거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갈급하고 뜨거운 사람들은 대한민국 지금 이 민주주의의 문제를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반문연대로 모여 그러면 이제 속으로 집에 가서 저것도 쌈 싸서 누구 황교안이 입에 넣어줄라 그래. 아니면 김무성이 입에 넣어줄라 그래. 뭐 하자는 거야? 바로 그 의심부터 들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핵심의 아이덴티티는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그거보다 심오하니까. 우리의 고민은 그것보다 뜨거우니까. 그래서 반문연대 가지고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덴티티를 뭘로 규정해야 되냐?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북한 해방이 비핵화의 유일한 길이다. 이때 북한 해방이라는 거는 참수나 정밀 폭격이 아니라 접수, 미군의 전면적인 접수, 미군에 대한 전면적인 평정, 그 다음에 임시행정기구 단계, 그 다음에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건국.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 외에는 CBI들을 할 길이 사실상 없다. 첫째. 두 번째 메시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한테 무슨 메시지 보내면 되냐. 그래서 세 가지 보내세요. 그래서 세 가지. 첫째. 지금 방금 말한 북한 해방 외에는 참된 CBI를 일으킬 길이 없다. 두 번째. 뭐냐. 북한 해방이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명언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길들이기의 핵심이고 노른자위다. 나머지 세 번째, 이제 그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아는 척하지 마라. 근데 결정적인 순간 그날부터는 하루빨리 끄집어내야 된다. 나오신 다음에 천박한 박근혜 파리들이 박근혜 팔아갖고 이상한 소리 하겠는 건 우리가 막아볼게.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변별점으로 해서 우리를 규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잠시 저들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저들은 오겹 동심원 구조예요. 여기 가운데 빨간 게 이제 평양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간첩이죠. 시꺼먼 거. 그 다음엔 색깔이 좀 밝아지죠. 종북이죠. 그 다음엔 희묵그레 하면 친북이 돼요. 친북은 이제 햇볕 정도면 저는 친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북한 김일성 영생기를 유지하고 거기랑 평화스럽게 지내야 돼라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그게 친북이에요. 그 친북이죠. 그 다음에 맨 껍데기가 뭐냐면 저는 이걸 타락 리버럴이라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타락 리버럴이고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층까지가 빨간 건 당연하고 간첩과 종북의 격자 구조예요. 이거 이제 저는 막슬레닌주의를 했지만 12년은 운동권에 있어서 저는 직접 대면을 못한 애들이에요. 그 아랫세대 애들이니까 80년대 중후반 애들이니까. 근데 걔들이 어떻다는 건 제 풍문은 안다고요. 이게 뭐냐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승만 다음에 미워하는 게 박헌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의 그 자유당 다음에 미워하는 게 남로당이에요.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선 여기서 대한민국 전체를 통괄한 지하정당이 나온다라는 거는 악몽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간첩과 종복을 격자 구조로 운영해 왔다고 해요. 벌집 구조로. 1 to N으로. 그리고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본가 무너지면요. 한 수십 개, 수백 개로 나눠준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앙 코드가 없어지니까. 수십 개, 수백 개로 나눠. 본가 무너지면 저 아래 빨간 거 빠지면 명단 안 나오더라도 명단 안 나오더라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로 갈라져요. 제가 단적인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2개 들어드릴게요. 통역당 1960년대 걸린 거 무시무시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통역당 그러면 전국을 다 통합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 대구 경북아니에요. 그 저기 박격포 나오고 저기 기관총 나오고 달러 나오고 권총 나오고 거의 대구 경북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대구 경북 통역당이 있었을 때 임자도 통역당이 있어요. 남로당 전남 도당위원장 하던 정태묵이 주도한. 그러니까 그때도 둘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남파 간첩 중에 제일 거물이 이선실인데 아줌마인데 80년대 후반. 이 아줌마가 와서 만든 게 그러면 대한민국을 통괄한 신남로당 만들었냐? 아니에요. 중부지역당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민중당까지 1 to N으로 관리하고 넘어가셨다고. 이 영웅적 아주머니께서.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들의 조직 구조는 이렇고요. 여기서 잠시 우리 저 PC 전문가이신 우리 저기 송지수 선생님이 나와 계시지만 저 홍지수 선생님 앞에서 이제 공자 앞에서 뭐 문자를 써보면 저는 PC가 진영의 이름이 아니라 언어와 수사법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 얘들이 이 말하는 방식을 보면 도덕이란 없어. 무도덕이 절대 유일 도덕이야. 규범이란 없어. 무규범이 절대 유일 규범이야. 민족 혹은 집단의 문화 정체성이라는 건 없어. 문화 파괴가 절대 유일 문화야. 이거를 어기면은 너 인종주의자고 너 국가주의 파시스트고 너 남성우월주의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파괴와 해체의 언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멋있어져요. 왜냐하면 파괴와 해체가 다 construction이라는 단어를 끼기 때문에 D랑 그래서 language of destruction and construction이 돼요. deconstruction. 이게 이 언어가. 그런데 이거는 재밌는 게 이게 언어기 때문에 누구든 다 사용해. 공산주의자도 사용해. 김일성 영생교도 사용해. 친북도 사용해. 타락 리버럴도 사용해. 저는 앞으로 조선중앙통신에서 LGBT 찬양 얘기 나올걸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 찬양 얘기 나올 거라고요. 지들 내분 잡아 죽이면서. 옛날에 통진당이 동성애랑 같이 놀았잖아요. 여기. 통진당 당 색깔이 아마 그래서 보라색일 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라색 옷 안 입거든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왕년에 좀 미소년이어서 지금 망가졌지만 누가 와서 손잡을까 봐 제가 보라색 옷을 못 입어요. 네. 그다음에 색동 들어간 양말도 저는 못 신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게 왜 매력을 갖냐면 방종자의식과 그러니까 방종자의식이라 이런 거예요. 내가 내다. 나는 자유와 행복을 자동으로 받아 누릴 절대적 권리가 있다. 애들한테 머리 길러. 사복 입어. 수업 시간에 이거 갖고 들어와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잖아요. 전교조 애들이. 근데 까면은 거의 종북에 가까운 거의 아주 불그레한 친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애들한테 가르칠 랭귀지는 저거라고요. 그 다음에 알량한 이성, superficial reasoning에 호소하죠. 이 알량한 이성, 이거요, 동성애 하시는 분들하고, 논쟁해 보면 알아요. 오만 가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합리화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 저는 동성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동성혼이 민법상으로 이성혼과 동일 자격을 취득하는 데 반대하거든요. 첫째. 두 번째는 그게 무슨 대단한 쿨한 개념이라고
이 공중파나 텔레비나 뭐 이런 데서 막 띄워주는 거 반대예요. 전 두 개만 딱 반대예요. 전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좀 무도덕해서. 근데 두 개는 확실히 반대예요. 근데 그런 얘기 그 정도 주장을 하니까 막 이제 나한테 이제 이메일이 들이닥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장문으로 장황하게 써놔서 그 성의가 너무 미안해서 답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야, 그랬더니 매일 장문으로 와. 매일. 되도 않는, 내 입장에서는 되도 않는 얘기 엮어서. 잘못 이성적으로, 로지컬하게 엮어서. 근데 이런 증상이 공통돼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그 PC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세숫대야물이 평면이니까 지구 바닷물도 평면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저게 말하는 천박한 얄팍한 이성 논리.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요만큼의 부분적 진실을 가지고 이만큼 확대해서 그러니까 이 일반화의 오류 같은 거 쉽게 범하고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PC는 이런 종류의 저는 일종의 언어 수사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쓰는 애들은 굉장히 많다. 간첩서부터 평양서부터 이 진짜 타락 리버럴까지 다 쓴다. 근데 타락 리버럴이 잘 써요. 발칙하게. 그러니까 갈릴레오를 발칙하게 해서 알릴레오로 바꾸듯이. 걔들이 그런 그 발칙함이 있어요. 타락 리버럴들이. 그러니까 유시민은 성향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거든요. 제가 보면.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리버럴을 둘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건강 리버럴. 이거 이제 정치 사상에서는 이게 우리 노선이랑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려요. 정치 사상에서 이걸 고전 리버럴이라고 그래. 클래식 리버럴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건강 리버럴이고 하나는 타락 리버럴이에요. 근데 두 리버럴은 그 건강하던 타락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듯이 저 같은 놈이 약간 마탱이가 가서 약간 무도덕한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적 선악 기준을 잘 못 받아들여요. 저는 선악 기준뿐만 아니라 형법 기준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법 없이도 가끔 사는데. 근데 뭐 그거 법은 잘 지키더라도 선악 기준을 잘 못 받아들인다고요. 절대적으로는 아주 엄격하게는. 그래서 이 타락 리버럴은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진실 거짓의 구분을 부정해요. 이게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에요. 요 앞부분 논장은 조국이가 대한민국의 고함이라는 시건방진 제목의 책을 쓰면서 서문에 인용한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의 락강이 한 말이에요. 앞부분은. 진실은 없다. 있다 해도 알 길 없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떼초플로 세상 흔들어서 해체할 때 느끼는 희열이 인생의 의미다. 이게 타락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종북이랑 묻어 다녀도 되고 간첩이랑 간첩이든 종북이든 상관없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세계적 풍조예요. 그 다음에 건강 리버럴은 뭐냐면 내가 선악 구분이 약하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하고 진실 거짓 구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당사내안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대 사회계약의 내재적 한계. 그러니까 the intrinsic limitation of the present social contrac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보수랑 만나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뭐 청와대 행정관도 뭐 참모총장 만날 수 있는 거지. 뭐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모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권한 갖고 쓰는 건 우리 마음이야. 얘들은 당사 무한이에요. 당대 사회계약의 무한 권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사회계약 무한 권능이 있으니까 대통령이라는 자 혹은 그걸 대변한다는 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주권적 민주주의. 주권적 민주주의라는 건 아까 정확히 조 교수님 지적했지만 그건 국채를 허물어 버리는 거거든요. 국채를. 대의민주주의라는 국채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위임받았으니까 나한테 국채를 부실 자유가 있어. 그 다음에 당대 사람들이 결정하면 헌법 난도질해서 부셔버리고서 연방제보다 더 흉악하게 대한민국을 난도질하는 지방분권 헌법 만들 수 있어. 아니 지방분권의 맨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가족마다 국가 선언이에요. 가구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되냐면
우리 집 딸내미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자기 방에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붙여놨거든. 맨 마지막에 방마다 국가선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 출입금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황당한 쓰레기 같은 헌법을 당대 사회계약에 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사무한이에요, 여기는. 이 당사무한이 전체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그거거든요. 여기 10명 모였는데, 야, 우리 심심하니까 이 중에서 하나 노예 하나 만들자. 1번도 노예, 1번 노예 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9명 찬성해서. 너 오늘부터 노예야. 당사무한이잖아요. 당대 사회계약의 무한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당사 내한이냐, 당대 사회계약에 내재적 한계가 있냐, 아니면 당사 무한이냐,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진실 존중이나 당사 내한이나 이게 왜 나오냐면 이게 비슷한 말을 아까 우리 우리 김영한 교수님 거기에 보면 이제 에드먼드 버크가 인용돼 있는데 버크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 용어로 표현을 하면 필멸 유한의 개체들이 나고 살고 죽으면서 그러니까 먼저 나고 이게 서로 막 엇갈리면서 어떤 강물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강이 있기 때문에 사회계약이라는 거는 까마득한 선배로부터 아득한 후배까지 이어지는 계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 국민투표날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 까마득한 전통성, 지속성을 벗어난 거는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요. 그게 당대 내한이에요. 그게 핵심적 개념이에요. 이게 다 생명의 강이라는 거예요. 진실존중도 생명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진실이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하지만 생명은 진실을 떠나면은 번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는 그건데 이게 이제 진실 존중과 당사 내한 뭐 이 정도까지는 돼야 건강 리버럴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구도가 나오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반전체주의 진영은 뭐냐? 일단 보수주의는요. 제 개념에서 미국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되고 절대적 선악구분 개념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도 제가 LGBT 동성애 반대했지만 저는 LGBT 그거 내놓고 자랑할 만한 거 못 돼. 야, 조선반도에서 언제 동성애 한다고 사람 때려 죽인 적도 없고 목 잘라 죽인 적도 없고 나치는 수만 명 목 잘라 죽였고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많이 때려 죽였지만 최근까지도 한 60년 전까지 우리는 그런 적 없잖아. 근데 니들 왜 잘난 체 하냐. 좀 그냥 그건 서브컬처로 하든 말든 니 알아서 하고 야 니들이 어떻게 이성 간에 결혼하고 동일한 지위를 누리려고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고생하고 나 애 셋 나가지고 한전 전력도 나 할인받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럼 좀 대우받는 맛이 있어야 좋겠다. 너들까지 같이 이렇게 민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하겠다. 그러고 이 얌체 같은 소리 아니냐 좀. 그리고 그렇게 가면 인류는 어떻게 유지되냐.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절대적 선악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죄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악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건 죄다 악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보수예요. 그게. 여기서 무슨 보수 단일대회 형성한다고 누가 뭐 이머시기 의원이 그러고 뭐 또 나머시기도 그러고 나 불러다 놓고 하고 싶은 말 있어. 야, 네 도덕률 내봐. 네 도덕률 내봐. 네가 뭘 악으로 생각하고 네가 뭘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니 절대 선이 한번 내봐. 선악 개념도 없는 것들이 왜 보수의 비읍자는 입에 뭐하러 올리냐고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과외비를 안 갖고 오기 때문에 뭐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 생각엔 제대로 된 종교라면 종교는 선악을 가르치잖아요. 이건 보수주의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선악을 제대로 구별을 안 하고 전체주의를 제대로 비판 안 하는 종교는 전부 전 종교로 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종교신앙 없이 보수주의가 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선악 개념을 종교밖에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남이승만이 1920년대 한 말이 정확한 얘기예요. 거기서 공산주의를 외환대에서 서너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5개 드는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를 없애면 선악이 없어진다. 도덕이 없어진다 그러거든요.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종교기관 바깥의 사람이 그러지만 이 보수주의 세력은
굉장히 소중한 세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단순 우직하고 이 뼈가 굵은 세력이라고요. 이게 기둥이 돼서 그 옆에 저같이 까불거리는 이제 약간 무도덕한 마탱이가 좀 건강 리버럴들이 이렇게 옆구리에서 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사회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판이 짜이면.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 리버럴이라는 건 현대 문명의 무도덕 경향 안에서 피어난 꽃이고요. 보수주의라는 건 현대 문명의 무도덕 경향을 넘어서 피어난 꽃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무도덕 경향 아니든 넘어서든 이를 직시하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인간을 내가 내다라는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찍어내는 경향이 있다.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이걸 직시해야 어린애들이랑 얘기가 될 거야. 전문애들이랑 얘기가 되잖아. 그걸 그냥 야 선과 악은 이런 거고 어쩌고 야 그건 빨갱이 나쁜 거야. 빨갱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냐면은 바른생활 꼰대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sincerity라고 그래요. 제가 바른생활 꼰대를 그러니까 너무 무식해 보이죠. 영어로 이걸 sincerity라고 도덕 철학에서. 근데 현대 문명의 무도덕 경향을 고민하고 꿰뚫어 보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 진정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정성 있니 없니란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현대 문명이 사람을 무도덕하게 만드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여기서 무슨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지? 만약에 종교가 말하는 도덕 기준까지 나로서는 버릴 수밖에 없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면 그럼 나의 기준은 뭐지? 이거를 고민할 때 사람의 깊이가 나오잖아요. 다시 종교로 돌아가든 아니면 바깥에 타락 리버럴로 살든. 그래서 그 고민이 사람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문명의 문제점이 뭐냐면 오센틱하면 진지해질 수 없고요. 진정해지면 진지해질 수 없고 진지하면 진정성 갖기가 어려워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아쉽게도 미국의 아주 악질적인 좌파 그 문학 비평가의 말입니다. 리오넬 트릴링의. 그 사람 말 중에 이 말만큼은 인정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제가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반전체주의 통일전선이라는 건 뭐냐? 보수주의와 건강 리버럴이 합쳐져야 된다. 그리고 리버럴을 타락 리버럴과 건강 리버럴을 빠개버려야 된다. 그게 반전체주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빨리 해야 넘어가지. 못 넘어가요. 파워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반전체주의 연대를 그렇게 구성합시다. 그게 이제 저의 제안이고요. 저희들의.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우리들의 정치공학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 정치공학이에요. 이게 앙심이냐 모심이냐예요. 모심은 김지아의 용어고요. 서빙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세상을 모시는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니체 용어는 total affirmation of life예요. 삶에 대한 총체적 긍정이고요. 그게 모심의 정신이고요. 앙심은 르상뜨망이라 그래요. 그건 정치 철학에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시기 질투심과 원한과 복수욕. 그러니까 쟤들은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뭐 한미동맹이냐, 자유민주주의냐, 시장주의냐, 이거 전에 삶에 대한 어떤 태도가 있어요. 기본 멘탈이.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왜 정의하기 힘드냐면 이게 멘탈이라서 그래요. 이게 삶에 대한 태도라고. 이게 정치 노선을 그거보다 그 전 단계부터 존재한다고요. 보수주의는. 그럼 뭐냐면 공산주의 있잖아요. 노선 전에 뭐가 있냐면 공산주의 관점이 있어요. 공산주의 멘탈이 있다고. 이 공산주의 멘탈이 뭐냐면 히스토리컬 모테리얼리즘이에요. 이걸 유물사관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의 역사관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본 유물론인데 실제 뜻은 뭐냐면 인간이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쓰러져가는 욕망의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파워를 가지는 그 기본 멘탈에서 정치 프로그램, 정치 노선이 나오니까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점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강을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진실 존중과 당대 사회계약의 내재적 한계. 그게 우리의 관점이 된다. 이 관점 아래서 그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선택되는 거고
세계 시장이 선택되는 거고 한미동맹이 선택되는 거예요. 이게 층위가 그렇다고요. 근데 쟤들이요, 희한한 정치공학을 갖고 있어요. 이 정치공학을 아까 PC나 타랄 리버럴이 갖고 있었던 그 황당한 정치공학 빼고 오리지널 정치공학, 공산주의 정치공학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직업활동가예요. 직업적 혁명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직업이 혁명이야. 생계도 혁명활동에서 해결돼요. 저는 저게 직업적 약팔이고요. 그러니까 직업활동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선전선동을 극도로 존중해요. 그러니까 선전선동 네트워크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선도투쟁이에요. 대중보다 반걸음 앞서서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도 가끔씩 질러요. 예를 들어서 세계제 1차 세계전 때 레닌이 딱 짱을 보니까 독일이랑 러시아가 다이다이로 해서 이게 교착 상태거든. 그러니까 딱 짱 보니까 내가 주장하면 독일에서 돈 받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하냐? 총불이 거꾸로 돌리고 짜르 잡아 죽이자. 전쟁 중인 나라에서 내란을 선동해요. 이게 이른바 선도투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오다 때리면 밑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상명하복이라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특닥스럽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근사한 이름을 붙여요. 민주집중제. 민주집중제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내용은 절대적 상명하복이에요. 다섯 번째가 데마고그예요. 무슨 얘기냐? 레닌이 그런 말해요. 진실이란 당에 이로운 것, 혁명에 이로운 것이 진실이다요. 그러니까 진실 거짓에 대한 존중심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불신이에요. 레닌 말이에요. 조직이란 조직화된 상호불신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공포정치죠. 사람 별거 없어. 숙청하고 때려 죽이고 인민재판하고 그러면 다 양처럼 순순히 따라오는 거야. 그거예요. 이게 얘들의 정치공학의 엑기스입니다. 이런 게. 이거 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지금 들으셨지만 하나하나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용어를 전부. 우리의 정치공학은 뭐냐 이거요. 관점, 미덕, 노선을 공유하는 자유시민의 교양을 발전시켜 나가는 상호 독립적 모임이 우리의 정치공학이다. 첫째 출발점이. 그럼 우리는 이걸 도메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도메인이라는 게 마을, 동네란 뜻이거든요. 이 도메인들이 네트워크로 연동되는 그런 모델을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다. 추구해야 된다. 저런 식의 음모적 상명하복 조직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활동으로 보면 콘텐츠 생산 활동이 있을 거고 관점, 미덕, 노선, 시사, 평론 이런 거에 콘텐츠 생산 활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개인으로서 좀 굉장히 생활인들이니까 부끄럽잖아요. 샤이하잖아요. 그렇지만 모임에 가끔 나가서 무슨 얘기 되냐 사람도 사귀고 그런 도메인 참여 활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도메인의 상호 연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셋을 하면 우리는 무심의 정치공학을 만들 수 있다. 저들은 르상띠망, 폴리티컬 엔지니어링 오브 르상띠망, 앙심의 정치공학이고 우리는 폴리티컬 엔지니어링 오브 서빙, 우리는 모심의 정치공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는 뭐냐면 개인은 예를 들어서 단체 이름 만약에 2020 코리아라 그런다면 참고로 저가 이거 주도 못합니다. 이거는 저 같은 타입의 한 개인이 막 나서서 설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에 필요한 요소들을 깎아놓지만 어느 기운이 무르익어야 돼요. 몇 달 사이에. 2025 코리아에 직접 개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단체가 단체로서 참여하겠죠. 근데 아시지만 단체가 되면 자기 멤버를 이 연대 조직에 다 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단체 대표만 딸랑 적 올려놓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내 거 다 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어떤 보상과 양보, 이익과 비용 개념이 나와야 된다고요. 공식적으로는 내 멤버 턴 적이 없는데 뭔가 활동이나 뭔가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혹은 그런 체제를 같이 누리면 내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걸 내 멤버들이 같이 누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국 멤버끼리 엮였네. 이 단체, A단체, B단체, C단체, D단체 멤버들끼리 선거구에서 엮였네. 광역에서 엮였네. 그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그거를 저희가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찾아내려고 이제 가끔씩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상인데 이건 완전히 올해 12월 말까지 만약에 개인 회원 단위로 수만, 그 다음에 올해 12월 말까지
수백에서 한 1000개쯤의 참여단체. 그러면 참여단체 쪽으로 평균 100명 멤버십 하면 그게 한 10만. 그 다음에 여기 수만. 그러니까 그건 한 20만 가까이 네트워킹 되는 거거든요. 누가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려면은 신뢰성 있는 연대기구 조직 운영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 속이 널널한 그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저것도 누구 또 쌈 싸갖고 어디다 갖다 바치고 출세하려 100모 저놈 저거 아주 흉악한 놈인데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주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두 번째는 여기서 후보 추천해야 되거든. 후보 추천을 하고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A정당, B정당, C정당에 후보 다 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헤비하게 비중 있게 반영하면 너희 정당, 너희 후보 밀을게. 이 정도 짜이면요. 이게 회원이 뭐 이렇게 짜이면 뭐 정당은 못 받고 못 배겨요. 그러니까 밀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미리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보를 받는 데를 밀겠다. 그러면 누가 봐더라도 야 저거 뭐 백모니 뭐니 몇 명 둘러싸가지고 완전 찜쪄 먹은 케이스야. 저놈들 해서 욕을 바가지로 안 나오게 신뢰성 있는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 수 있냐? 그 다음에, 그 조직 규모가 돼야 압박이 되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사람 이름만 찍어서 해놓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면 코미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이가 지금 내가 60인데, 그 뭐 정치할 것도 아닌 놈이 이런 코미디 1년 내내 고생해서 코미디 연출하고 끝내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뭐냐면,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래도 이거를 올해 아마 우리가 시도해야 될 거다. 지금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미중전쟁, 북한 해방, 그 다음에 문재인의 자충수, 그 다음에 자유시민의 각성, 이런 게 막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이게 시도돼야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시도가 될 때 필요한 모듈들을 저희나 저희 동조들이 좀 깎고 있어요. 미리. 시간이 걸리니까. 한꺼번에 한 두세 달 만에 딱 완성된 모습으로 툭 튀어나올 수 있게. 이제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실패해서 뭐 비웃음은 약해요. 해보면. 비웃음은 약해요. 왜냐면 다들 우리 힘이 그거밖에 안 된다 하고 그거밖에 못 모였다는 걸 서로 그 정을 알기 때문에 아주 야박한 사람 아니면 등에 칼질하는 그런 비웃음은 안 하더라고요. 진짜 진지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쓰나미가 진짜로 일어나는데 아까 말한 4개의 그 다이내믹이 맞물려서 쓰나미가 제대로 일어나면 그때는 제대로 한판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볼만 하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꿈은 이런 멋있는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앙심의 정치공학, 르상뜨망의 정치공학은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앙심의 정치공학은 러시아에서 완성됐고 모심의 정치공학은 한국에서 완성된다. 감사합니다.